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든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속도보단 방향이다. 근데 실제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이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성공이란 지점이라면, 요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0.01도라도 틀어지면, 방향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져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방향성에 대한 것을 잃게 되면 3년, 4년, 6년, 7년, 심지어 9년, 10년을 했는데도 뭘 했는지 내가 원했던 시스템 고소득자하고는 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4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먼저 애터미라는 걸 이제 이렇게 가운데다 한번 둬볼게요. 애터미. 자, 이 애터미를 가운데다 딱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4가지 키워드를. 내가 제대로 된 방향, 즉 옳은 길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애터미는 유통 회사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유통. 자, 유통. 근데 유통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해요?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제품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절대 품질이 뭐라고요? 입으로 해보세요. 절대 품질이 뭐예요? 하늘만큼 좋은 제품, 땅만큼 싸게 판다. 이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래서 우리는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존의 이마트, 롯데마트 갔던 것들을 애터미에 있는 제품으로 바꿔 쓰는 거죠. 왜냐면 내가 유통업자니까 나부터 제품을 바꿔 씁니다. 그래서 뭘 해요? 애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애용에 대한 오늘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애용. 자, 애터미의 주력 제품이요. 벌써 거의 600가지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첩 때는 막 립스틱 색깔별로 그걸 숫자로 카운팅하지 않고 한 500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인 제품들. 그럼 이 한 500가지에서 몇 가지 정도를 쓸 때 애용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 적어도 20% 이상은 쓰셔야겠죠. 500가지 중에 다 생필품인데 그 중에 20% 이상. 그러면 몇 가지요?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그래서 내가 애터미에서 한 100가지 정도의 제품을 쓰고 있는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고 있다면. 그래서 리플렛을 딱 펼쳐놓고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 그리고 매일 나는 몇 터미 하고 있는가? 100터미 정도 하고 있으면 제대로 이 유통회사에서 내가 유통이라는 이 본질에 맞춰서 애용자로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의 방향성 첫 번째 키워드는 유통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는 영업조직이 아닙니다. 영업조직은 한 개 팔 수 있는 사람이 2개 팔고 2개 팔 수 있는 사람이 4개 팔고 8개 팔고 하면 바로바로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스킬들, 기술들 아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애터미 같은 이런 비즈니스는 한 개 쓰는 100명을 만드는 것보다 100가지를 쓰는 1명을 만드는 게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개 쓰는 100명을 만드는 것보다 100가지 쓰는 1명을 만드는 것. 그럼 이 100가지를 쓰는 1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텀이라는 이 사업, 아까 우리 그 앞에 박주정 그 교육장님도 그렇지만 그분이 애터미 사업 해보라고 왜 권하시겠어요? 이분 네이버에 그 3글자 치면 나오는 분이에요. 이런 인지도 있는 분이 왜 애터미 비즈니스 해보라 그래요? 가서 본인이 진실을 보셨거든. 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애터미가 이런 기업이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제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하늘만큼 좋은 제품 땅만큼 싸게 판다는 이 내용을 내가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야 돼. 물건을 팔긴 팔아야 돼요. 우리가 매출을 올리려면. 근데 누구한테 팔면 돼요? 나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너한테 파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내가 나한테 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미나 있죠,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든가 석세스 세미나.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현장 참여는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영상이 업데이트되면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보셔야겠죠. 또 우리 팀에서 하는 이런 줌 미팅 참여해서 계속 배우셔야 된다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이다, 교육. 자, 그럼 나는 이 교육에 잘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가 체크를 하셔야죠. 방향성 한번 확인할 때. 자,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애터미 관계 사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관계 사업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일 거예요.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맞죠? 이게 혼자 있으면 좀 외로워. 그런데 이제 함께 있으면 피곤해요, 피곤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이 관계 사업에서 위아래를 한번 살펴보세요. 위아래로. 내 위를 보는 거예요. 스폰서와 나의 관계는 어떻지? 스폰서 만나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내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난 것 같은 식은땀이 흘러진다. 사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막 도망다니면서 막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자, 파트너를 만났는데, 자만 보면 막 혈압이 갑자기 막 오르면서 막 피가 끓어오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든다. 1번. 너무 사랑스러워. 막 어떻게 저렇게 막 이상한 얘기하는 것까지도 막 너무 사랑스러워. 2번. 어때요, 여러분? 관계가. 그래서 일단 스폰서 파트너 관계를 한번 보시고. 근데 이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예전부터 수당은 꼴값이다. 이 꼴, 저 꼴, 마지막에 별꼴, 지 꼴까지 봤을 때. 그죠? 이 남의 꼴들은 정말 잘 보이는데 내 꼴을 잘 못 보잖아요. 그것까지 봤을 때 뭐 성공한다. 그런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이 관계에서 어떤 마음 자세가 좋냐면 저는 이거. 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 노자에도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와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담겨도 그 형태대로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 불평 없고 소리 없이 잘 흐르고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그런데 이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뭐 그러면 다 일체 수용하고 받아주고 뭐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도 받아주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손바닥으로 세게 한번 확 내리쳐 보세요. 그러면 손바닥이 어때요? 따끔합니다. 화끈거려요. 그러니까 외부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저는 굉장히 위대한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추구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물과 같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물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는 조직이요, 조직. 내 머릿속에요, 조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설명합니다만 애터미는 글로벌 유통 사업인데 어떤 유통? 조직 유통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머릿속에 조직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몇 년 뒤에 만들어지는 성과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대한 조직도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세일즈도 아직 안 됐는데. 세일즈도 아닌데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대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조직도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좌우에 그러려면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일즈 마스터 갈 사람을 찾고 후원하는 일을 했어요. 자, B라는 사람은 가입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된대.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었어. 부지런히 알렸어. 그러면 자, 15일에 750만 PB라는 매출이 만들어지는 이제 멤버십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5일에 750만 PB가 만들어지는 내가 볼륨을 갖게 됐을 때. 자, 이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수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후원 수당 뭐 70대 70 이상적으로 맞으면 10번 맞겠죠. 그럼 700만이니까. 그럼 70대 70을 10번 맞으면 아주 이상적으로 자 12만 원인데 이걸 10번 맞았으니까 120만 원 정도가 되고 50만 PB 남았으니까 뭐 50만 대 50만 맞으면 30대 30이니까 6만 원 해서 한 6만 원 더해서 후원 수당이 126만 원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직급 수당이 당연히 250대 250을 넘었으니까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 나오겠죠. 그러면 약 뭐 한 48만 원 이 정도 직급 수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 안에 세일즈 마스터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30대 30 소비자 수준으로 후원 수당 맞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만든 이 조직은 750대 750이랑 똑같은 매출 볼륨에서 여기 세일즈 마스터 됐죠? 그 다음에 요 사람 다이아 됐으니까 후원 수당은 큰 차이가 없겠죠. 한 126만 원 정도 수준인데 직급 수당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80만 원 정도 직급 수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약 한 3,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건 다이아몬드 마스터일 때 그런 거고 다이아몬드 마스터일 때 그런 거고 후원 수당은 아시다시피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5천 대 5천을 넘어가면 더 이상 후원 수당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급 수당은 n분의 1로 매출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죠. 그러면 적은 숫자가 나올수록 이 직급 수당은 커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크라운 마스터 정도가 되면 후원 수당은 월 한 3천만 원 정도. 그럼 15일로 생각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크라운 마스터면 15일에 후원 수당 한 1,500만 원. 그런데 크라운 마스터를 다른 사람들이 유지를 못하고 나 혼자 유지했다. 또는 뭐 한두 명 정도 유지했다. 그러면 한 1억 이상의 직급 수당이 나와요. 그럼 후원 수당이 한 1,500만 원, 직급 수당이 1억 5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5일에. 그럼 1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이 조직이라는 개념도 머릿속에 넣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조직이라는 개념을 넣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후원을 어디를 해야 될지 알게 되죠. 자, 애터미 비즈니스는 보면 좌우 두 줄 사업입니다. 맞죠? 그래서 좌측 우측 후원을 하는데 이렇게 해볼 만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한테 좌측은 스폰서랑 하는 줄이고 우측은 네가 하는 줄이야. 뭐 말이야 맞긴 맞습니다만 어디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해볼 만한 사람의 좌우를 모두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모두 도와주라는 말이 사람을 달아주라는 말이냐? 그렇진 않아요. 아마 인맥이 다 소진이 됐을 거예요. 스폰서들도. 그런데 이 사람의 인맥 속에서 해볼 만한 사람이 좌우에 나올 수 있도록 소비자든 사업자든 함께 만나주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PV적인 부분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직도를 이해하게 되면 애터미는 두 줄 사업이 아니라 몇 줄 사업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6줄 사업이에요. 그래서 최소 나는 6줄은 도와주겠다라는 마음 사이즈를 가지셔야 돼요. 딱 나는 두 줄만 해야지 오토 판매사까지는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조직을 더 키우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줄에서 좀 더 마음을 쓰면 자, 해볼 만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들까지 내가 한 좌측에 4명, 우측에 4명 정도의 리더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에 5줄, 오른쪽에 5줄. 총 10줄을 하시면 거의 완벽한 성공자가 되는 그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어요. 정말 오토 임페리얼 마스터가 가능할 수 있는 조직을 처음부터 그런 뼈대를 만들어 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줄 사업이지만 6줄은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더 큰 어떤 조직의 큰 리더로 성장하려면 10줄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조직은 직급, 목표 설정이 꼭 되셔야 됩니다. 직급 목표가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뭐 판매사도 되고 팀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뭐 본부장도 되겠지? 아닙니다. 직급은 밀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건 베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베팅에 대한 걸 또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목표 설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머릿속에 조직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방향성 체크할 때 네 가지 키워드를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유통 사업이구나, 애터미는. 그러면 이게 제품인데 이 제품들을 내가 애용하고 있나? 애용은 지금 주력 제품 그래 한 500가지 된다고 봤을 때 20% 이상은 쓰고 있나? 그러니까 즉 100가지 정도는 내가 쓰고 있나? 100터미 하고 있나? 라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 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방향성에서. 그 다음에 이게 교육 사업이구나. 판매 사업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 교육에 잘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세미나에 현장에 못 갈 것 같으면 나중에 업로드되는 VOD라도 잘 챙겨보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관계 사업입니다. 위아래로 스폰서 파트너 간의 관계. 물론 여러분들 그 스폰서 파트너 볼 때 즐겁지만 집에 있는 배우자 볼 때는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를 또 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들은 뭘까요? 자, 그래서 관계에서 물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 가지면 참 좋겠죠, 여러분. 아침마다 물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직. 조직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직급은 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도에 대한 조직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어떤 사람과 해볼 만한 거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줄 사업이지만 6줄은 한다. 그리고 좀 더 하면 이제 조직이 좀 더 커지면 10줄 정도는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애터미 사업은요.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자, 반팽이 밑에 반팽이 나오고 반팽이 계속 나오다가 뭐만 나오면 온팽이가 하나 탁 왼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온팽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좌우에 온팽이 하나씩 찾으면 나는 뭐가 된다? 슈퍼 온팽이가 된다. 요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반팽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반팽이는 바보가 아니고요. 하프 스마트예요. 반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반만 똑똑하냐? 그래서 겸손해요. 근데 온팽이들은 사실은 진짜 잘났거든요. 근데 내가 잘나면 잘난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잘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반팽이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협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협력해서 온팽이 2명이 크게 이 사업을 일으키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슈퍼 온팽이가 된다. 그러니까 슈퍼 온팽이는 반팽이가 되는 거예요. 반만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리한 사람은요. 져주고 인정해주고 네가 더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온팽이들 있잖아요. 해볼 만한 사람들이 언제 정도에 나오는가. 대충 느낌적으로 보면 3년에 1명 정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년에 1명 정도.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막 사업 시작했는데 그럼 3년은 그냥 막 해야 되네. 그러면 또 우측에 또 찾으려면 또 한 3년 해서 도합 6년 해야 되네. 근데 재수 없으면 두 번째 3년에 나온 사람이 요 밑에서도 나오면 여긴 꽝이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위에 있는 스폰서가 이 사람도 계속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발견돼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게 팀 전체로 봤을 때 한 3년 정도의 사이클로 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옴팽이가 나왔을 때 보통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놓쳐요.
세 가지 이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함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건 꼭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경험 미숙. 경험 미숙. 내가 애터미 사업한 지 이제 1, 2년 정도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옴팽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히 섬기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1, 2년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옴팽이를 놓치게 될 수 있다. 경험 미숙에서 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3년 만에 진짜 옴팽이가 나온 거예요. 3년 만에 옴팽이가 나왔는데 그 3년 동안 내가 열정이 다 꺼져버렸어. 지쳐버린 거야. 지쳐버렸어. 지쳐버려서 옴팽이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그 사람을 도울 힘이 안 남아있다. 그러면 당연히 놓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옴팽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옴팽이 나왔을 때 옴팽이가 나오면 이 사람 되게 주도적인 사람들이 옴팽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알아서 막 알려. 막 세미나도 알아서 막 와. 그리고 막 조직도 생기고 막 소비자도 생기고 매출이 많아지잖아요. 매출이 많아지고 막 옴팽이가 나오면 매출이 막 많아진다고 매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 놓고 어디로 가? 적은 쪽으로 홀랑 가버리는 거. PV가 적게 뜨는 쪽으로. 그래서 옴팽이가 하다가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어이구 잘 됐네 그러고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떠도 그쪽에 매출 집어넣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옴팽이를 놓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면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한 점검들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시스템 고소득자 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